누구나 삶을 전환하는 시기를 겪는다. 나처럼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이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 혹은 결혼이나 이혼, 출산과 육아 등 가족 문제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와 크게 내상을 입힌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삶의 전환기를 환영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명하게 넘길 수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말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동네 마트에서 과일 피라미드를 쌓고 커피숍에서 예쁜 아트가 올라간 라떼를 만들기 위해 연습하고 어떤 손님이 나를 찾을까 기대하며 운전을 한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전환기를 갖고 간다. 골라드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날이 훅 더 더워졌습니다. 어느새 6월인데 초입만 해도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가겠구나. 좋네 싶다가 금세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로 넘어왔습니다. 장마 때까지는 이렇게 쭉 가겠네요. 벌써 아쉽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줄곧 서울에 살아왔는데요. 중간에 강원도에 한 2년, 미국 뉴욕에도 한 1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뉴욕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산속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서울과는 참으로 다른 날씨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사람이란 너무나 섬세하고 연약해서 이 조그만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실, 실직 이런 게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누구나 선망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다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16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열정을 쏟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나가게 된 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보가 특이합니다. 여러 개의 일자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엔잡러가 됐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오늘 북적북적에서 함께 읽을 책은 정김경숙, 로이스 김의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낭독으로 가해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좀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 작가 소개를 잠깐 읽겠습니다. 전 구글 디렉터, 현 실리콘밸리 엔잡러, 모토로라 코리아와 한국 릴리의 마케팅팀과 홍보팀을 거쳤고 2007년 구글 코리아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으로 합류해 12년간 근무했다. 나이 50이 되던 2019년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나 비원어민으로서는 최초로 구글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나이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실행력으로 유퀴즈, 세바시 등에 출연하며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안에 16년 동안 근무했던 구글에서 이메일 한 통으로 정리해고됐다. 뒤에는 후략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메일 한 통으로 정리해고가 됐고 그날부터 사내 계정이 삭제되면서 회사에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로이스는 다음날 예정했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사실을 같이 여행을 간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합니다. 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으로 넘어가는 대목을 이어서 얼른 읽고 오겠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첫날을 보내고 주말이 되었다.
하필이면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검도장 친구들과 몬터레이 베이로 1박 2일 여행 약속이 있었다. 이런 기분에 가서 놀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정리해고된 것을 얘기해야 하나? 괜히 친구들 마음까지 착잡하게 만들어서 모처럼 가는 여행을 망치는 게 아닐까? 등등 생각이 많았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말까도 생각하다가 이럴 때 집에 있으면 더 가라앉으니 그냥 갔다 오자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행선지로 향했다.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만나자마자 친구들에게 정리해고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나 구글에서 해고당했어. 바로 어제. 친구들은 나보다 더 흥분하며 16년이나 온 마음을 바쳐 일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김에 1년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좀 쉬어라.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을 찾아보면 된다. 등등의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다. 덕분에 기분도 많이 나아졌다. 큰 문제일수록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나는 나 정리해고 됐잖아를 말끝마다 붙였다. 커피숍에 가서 당당하게 메뉴를 고른 뒤에 친구에게 오늘은 네가 사, 나는 정리해고 됐잖아 하며 씩 웃었다. 점심 먹을 음식점을 선택할 때도 오늘 점심은 내가 고를게, 난 정리해고 됐잖아 를 반복했다. 또 아침에 같이 달리자, 나 정리해고 됐잖아 라며 친구들의 등을 떠밀어 같이 조깅하러 나가기도 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오랜 친구들은 못 말린다는 듯 허허 웃으며 받아주었다. 덕분에 나는 친구들과 보낸 1박 2일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현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했다. 그런데 전력을 다해 달리던 내 머릿속에 순간 번쩍하는 깨달음이 스쳤다. 첫 책을 출간했을 때 많은 독자들이 물었었다. 언제까지 구글에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세요? 그러면 나는 구글은 정말 좋은 회사지만 한 2년 정도만 더 다니고 그 후에는 좀 작은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다. 그 2년이 조금 빨리 온 거라고 여기면 되지 않을까? 원래 하려던 계획을 일찍 실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정리해고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정리해고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로이스, 구글이 정말 좋은 직장인 건 맞아. 너는 구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 네가 2, 3년 뒤에 구글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때는 네가 구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직급도 더 높아져서 절대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번에 회사가 먼저 네 손을 놓아준 게 아닐까? 두둑한 퇴직금 패키지까지 주면서 말이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전화를 끊고 나서 종일 회사가 먼저 네 손을 놓아준 거야 라는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친구의 말이 딱 맞았다. 계획은 있었지만 나는 절대 스스로 구글에 사표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정리해고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인지도 몰랐다. 하늘이 내려준 꿈의 직장,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정리해고. 그 즈음 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수로 철자를 잘못 타이핑했다. I am one of the layoffs. 나 이번에 정리해고된 사람 중 하나야 라고 할 것을 I am one of the playoffs. 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람 중 하나야 라고 적은 것이다. 플레이오프란 스포츠 리그에서 정규 시즌이 끝난 뒤 상위팀끼리 최종 우승을 겨루는 경기를 말한다. 스포츠 선수들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정규 시즌 내내 땀을 흘린다. 레이오프 되었지만 정말 내 마음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대가로 부여받은 결승 진출권 플레이오프. 그래,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이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보자. 앞만 보며 빡빡하게 달려온 인생 50에 나도 갭 이어라는 걸 한번 가져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이제야말로 최종 우승, 챔피언을 향한 찐 게임의 시작이다.
그래, 나는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빈 종이를 꺼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목록은 금방 10개를 넘어섰다. 꼭 하고 싶었지만 회사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특히 트레이더조의 크루 멤버 되기, 공유 운전 플랫폼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 되기, 스타벅스 바리스타 되기, 인앤아웃 버거에서 일하기, 레스토랑 바텐더로 일하기, 아동 도서 전용 서점에서 일하기,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파머스 마켓에서 한국 음식 팔기, 마사지사 되기, 치과 등의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기, 꽃집에서 일하기, 반려동물 돌보기, 아이들 돌보기, 특히 5에서 12세 정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어르신 돌보기, 시니어센터 배식 자원봉사 시간 늘리기. 쭉 적어놓은 목록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나 자신이 서비스 혹은 제품이 되어 고객과 만나는 일이다. 둘째, 고객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회사나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일하면서 그 시스템을 몸으로 배울 수 있다면 더 좋다. 셋째, 생활과 밀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넷째,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들떴다. 무경험자면서도 또 나이도 제법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좋은 동료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기업 가치와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나는 트레이더조, 스타벅스, 리프트를 먼저 떠올렸다. 트레이더조는 미국에만 있는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으로 홀푸드나 세이프웨이 등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고객 감동 1위로 늘 저만큼 앞서 있는 회사다. 스타벅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커피를 넘어 문화와 장소를 연결하며 카페의 개념을 바꾼 기업이고, 리프트는 우버처럼 공유운전 서비스 회사로 긱 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다. 공유운전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중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양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하게 된다면 1위 기업인 우버보다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리프트가 더 마음에 들었다. 늦은 나이지만 나는 현장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 10대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이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것을 이 나이에 나도 해보고 싶었다. 사회 초년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나의 성실성을 다시 제3자의 시선에서 평가받고 일을 대하는 마음도 가다듬을 수 있겠다 싶었다. 서투름이 주는 겸손함도 기르고 싶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나는 이미 트레이더조의 크루가 된 것만 같은, 스타벅스의 바리스타가 된 것만 같은, 리프트의 운전사가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다. 몸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택하고 지원하고 채용이 되고 거기서 일을 배워가고 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리콘밸리의 그런 엔잡러가 됩니다. 물론 로이스의 처지는 그저 취준생 혹은 구직자, 실직자와는 좀 다르죠. 새로운 도전이지 이게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나이가 있는 만큼 자녀가 이미 취업을 했고 가족 부양의 의무 같은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큰 성취를, 대단한 이력을 갖추고 있고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스페셜리스트고요. 그럼에도 그의 도전은 그저 갭 이어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와는 좀 다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 하루 일과는요를 또 읽고 오겠습니다. 쓰리잡. 어떨 때는 포잡을 뛰는 나의 하루는 어떨까? 2024년 어느 일요일에 내 하루를 복귀해 본다. 오전 3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일어난다. 출근 준비를 하고 트레이더조 매장으로 운전해서 간다. 3시 30분 전에 매장에 출근해 출근 체크를 한다. 태블릿에 사원 번호를 넣고 출근 로그인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새벽 3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0시간을 일한다. 점심시간 30분 정도를 빼고 말이다. 4시간 일하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식사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짧게 30분을 쉬거나 1시간 동안 리프트 운전을 하러 나간다. 가까운 동네에서 두세 건의 라이드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 전에 트레이더조로 돌아온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리프트 운전을 나가면 $20 정도 버는 것 같다. 돈벌이 때문에 점심시간에 운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움직이는 것이다. 일단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매장 안에서는 늘 새 제품에 대한 직원 시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책 한 권을 들고 주차장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런데 트레이더조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느낌이 들었다. 매장에서 일할 때는 계속 서 있는데 운전을 할 때는 앉아 있으니 다리에 노곤함을 풀 수 있고 냉동 냉장 제품을 만지면서 반 얼어있는 손을 따뜻한 운전대를 잡으며 녹일 수 있다. 물론 추가로 돈도 벌고 말이다.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 오후 1시 반 정도에 트레이더조 근무는 끝난다. 퇴근을 하고 나는 스타벅스 매장으로 향한다. 2시부터 스타벅스 매장 근무가 시작된다. 차 안에서 변신을 한다. 트레이더조 유니폼 위에 티셔츠를 둘러입고 모자를 쓰고 등산화로 갈아 신는다. 출근할 때 미리 차 안에 두었던 옷가지와 신발이다. 스타벅스의 초록색 앞치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뭐니 해도 검은색 티셔츠다. 간단한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편한 신발이면 출근 복장으로 충분하다.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음료를 만드는 매장 바닥은 음료로 인해 늘 젖어 있거나 끈적거리기도 한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로 바꿔 신어야 한다. 2시에 스타벅스 매장으로 출근해 오후 8시경에 퇴근한다. 퇴근할 때는 벌써 밖이 어두워져 있다. 샛별을 보며 트레이더조로 출근해서 스타벅스 근무가 끝나면 저 멀리 까만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달을 보며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 8시에서 10시. 스타벅스 근무를 마치고 패스시팅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퇴근길에 들른다. 주인이 여행을 갈 때마다 나에게 맡기는 고양이를 돌보러 간다. 내가 돌보는 반려고양이가 있는 집은 팔로알토에 있다. 근처 도시지만 우리 집에서 10km 떨어져 있다. 가는 길에 리프트 앱을 켠다. 앱에서 내가 가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목적지가 같은 승객만 태울 수 있다. 항상 승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70% 정도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시간이 많은 날은 리프트 운전을 서너 시간 이어하지만 바쁜 날은 이렇게 울트라 긱 활동, 정말 짬을 내서 하는 활동으로 한다.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면 전기차인 내 차의 충전 상태는 바닥이다. 이날은 집에 오는 길에 충전소에 들러 충전을 한다.
급속 충전이지만 4-50분 정도 걸린다. 충전이 완료되길 기다리며 오디오북을 듣는다. 속도를 높이면 자동차가 충전되는 동안 3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오후 10시에서 12시. 컨설팅이 있는 날이면 패시팅은 건너뛰고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 미팅을 준비한다. 한국에 있는 팀들과의 미팅이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이다. 1시간 반 정도 미팅을 하고 또 미팅 후 필요한 일을 마치면 벌써 자정에 가깝다. 졸려서 눈이 감기기보다 20시간 이상 눈을 계속 뜨고 있었더니 눈이 시리다. 그렇다고 바로 잠들 수가 없다.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 그날 올라온 새로운 구인 뉴스를 보고 지원할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보강해 지원서를 낸다.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그 회사에 있는 채용 담당자를 찾거나 그 회사를 다니는 전직 구글러들을 찾아 쪽지를 남긴다. 미국 테크 기업들에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소개하는 리퍼럴 채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을 통해 혹시 내 자리가 있는지 연락해 보는 것이다. 지원서 한두 개만 넣어도 1시간이 훌쩍 간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졸음이 쏟아진다. 무거워진 눈꺼풀을 다시 올리며 그날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내용을 글로 간단히 적는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그날의 뉴스를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잠자리에 든다. 하루를 바쁘게 보낸 탓일까 5분도 안 걸려 깊은 잠에 빠져든다. 운동과 취미 활동도 꾸준히.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미국에 오자마자 가입해서 5년째 하고 있는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에 간다.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은 10분 내외의 퍼블릭 스피치를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다. 내가 다니는 마운틴 뷰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주 1회 미팅을 하고 있다. 스피치 발표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나는 매달 1회 이상 발표를 하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40회 이상 스피치를 했는데 우리 클럽에서 가장 많은 스피치를 한 사람이 되었다. 운동은 정리해고 전후가 조금 달라졌다.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침 조깅이나 저녁 산책은 매일은 못하고 일을 안 하는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한다. 트레이더조에서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일하고 스타벅스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한 날은 걸음수가 25,000보를 훌쩍 넘기에 따로 걷기나 달리기를 하기에는 다리에 무리가 간다. 대신 수영 시간을 대폭 늘렸다. 아무 때나 갈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수영장에 다닌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 장시간 서 있던 다리 근육에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다. 취미 활동은 시간이 나는 대로 지속하고 있다. 하이킹과 캠핑을 즐겨한다. 일주일에 2번 저녁에 검도장에 가서 검도 수련도 이어가고 초급자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봉사활동도 한다. 주 15시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트레이더조에서 1년도 안 되어 매니저가 된 지금은 일주일에 5번 출근해 주 45에서 50시간 일하고 스타벅스는 일주일에 3번 출근해 20시간 정도 일한다. 리프트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운전했지만 다른 일들이 바빠지면서 지금은 짬짬이 시간이 빌 때만 운전을 하고 있다. 컨설팅까지 4-5개의 일에 영어 공부, 운동, 자원봉사.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엄청난 것 같지만 시간은 쪼갤수록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건 없었다. 일단 시작했고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계획을 지금까지는 번아웃 없이 잘해오고 있다. 몸을 움직이며 바쁘게 살다 보니 오히려 그동안 쓰지 않던 내 몸의 기능을 쓰는 기분이어서 참 좋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면 늘 설렌다. 정리해고 후에 위축되지 않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차근차근 해나가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출근길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한껏 칭찬해준다.
자, 이렇게 갭이어 1년을 보냈고요. 그는 다음 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고작 50대 중반이니까요. 작가가 대단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들으시는 누구라도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삶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더 빨리, 더 늦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상 느닷없이 오겠죠. 저라면 이런 상황에 강제로 내몰리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사무직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요. 몸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의 대단함, 그리고 만만치 않음을 그러면서 페이는 크지 않죠. 어렴풋이합니다.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노가다나 편의점 알바, 서빙, 배달 같은 몸 쓰는 알바를 좀 했었고, 그리고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국판 우버를 꿈꾸던 그런 서비스가 일종의 편법으로 잠시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때 저도 드라이버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 명씩 태워갔다 태워오면서 돈을 벌면 되겠다. 저도 그래서 손님을 한 두어 명 태워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싶었는데 서비스가 중단이 됐죠. 이 작가의 전작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것들은 아니고요.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올해 나온 책들도 있었고,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그리고 영어 이번에는 끝까지 가봅시다. 이런 책들을 내셨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체력,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분이고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나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나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또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몸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니까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 때는 강제로 생활과 몸을 바꿔보면은 따라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컴퓨터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삶이라는 챕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북적북적 들으시는 분들이 몸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머리와 손과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요즘은 특히 그렇고요. 한번 내 삶을, 내 몸을 바꾸기 위한 거는 뭐가 있을까? 운동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기본이 체력이라는 거를 요즘에도 저는 절감하고 있는데 이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책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갭 2여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몸을 써서 일하고 있다고. 내가 상품이자 서비스라고 생각하니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보람도 느낀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더니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그 말 정말 멋지네요. 저는 요즘 컴퓨터에 종속된 것 같아요. 제게서 컴퓨터를 빼앗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걸요? 무척 공감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요즘 사무직이 아닌가 싶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일도 하지 못하고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다. 구글 초창기,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내부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대비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연습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 3일 동안 꼭 개미무리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누가 물을 확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일을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새로운 사람을 섭외해야 하는데 자료를 어디서 찾고 연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우왕좌왕했다. 이메일 주소 자동 완성 기능이 탑재된 이메일, 그동안의 자료들이 모두 축적되어 있는 주소록과 채팅 기록, 팀 전체의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캘린더, 회사의 모든 자료를 담아둔 인트라넷, 그리고 개인 작업을 하던 각종 문서 등의 접속이 불가능하니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일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해야 할 상대들과 연결이 안 되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고,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야 하니 일의 추진력이 떨어졌다. 업무 효율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시스템 다운만으로도 이 지경인데, 만약 우리에게서 컴퓨터를 뺏어간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갭 이어 기간 동안 몸을 써서 일한 것이 참 값진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가 없어도, 나에게서 컴퓨터를 뺏어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다. 평생 사무직을 해왔던 사람이 은퇴 후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면 전혀 다른 분야,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경험해보는 걸 추천한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거나 요가 트레이너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을 종종 보았는데, 그렇게 평소 갖고 있던 취미에 전문성을 더하는 일을 해보면 더없이 좋겠다.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나이 제한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둔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 그런데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몸을 써서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력이 좋아야 한다. 평소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 육체 능력을 꾸준히 길러 놓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정신노동 직업에 비해 육체노동 직업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중일 중에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남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걷기 여행을 자주 다녔다. 다니다 보면 도시도 지나가지만 이름 모를 시골의 논밭도 많이 지나간다. 자연스럽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동네 청년회장도 50대 후반이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땐 일하시는 분들 옆에 앉아 배추, 당근도 같이 뽑는다. 울릉도에 갔을 때는 명이나물 종자를 산 비탈길 밭에 심는 일을 도와드리고 맛있는 삼겹살을 얻어먹기도 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이렇게 스스로 즐겁게 해온 것을 떠올려 보면 나는 땀 흘려 일하는 육체노동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정신이 맑아진다.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하고 나면 복잡한 마음이 싹 정리되는 느낌이다. 학위나 회사의 임원 타이틀은 모두 떼버리고 넉살 좋은 아줌마로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낯선 곳으로 여행 갈 때마다 했었다. 이렇게 잠깐 일을 하는 것이든 내 직업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든 실용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나는 창피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리해고 발표가 난 후 바로 트레이더조 아르바이트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크게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만 극복하면 육체노동이 주는 즐거움에 눈을 뜰 수 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둘 중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정신노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육체노동 중심의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단위로 시작과 마침이 있어서 일을 끝마쳤다는 후련함을 느낄 수 있고 내 몸을 써서 땀 흘려 일해 돈을 벌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갭 이어 기간에 육체노동을 하며 느낀 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겸손해진다. 그 복잡한 회사 일을 똑부러지게 해냈던 내가 물건도 제대로 나르지 못하고 돈 계산도 서툴다. 주문 시스템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손님들의 원성을 산다. 회사 경험이나 내 일에서의 전문성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고 때로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선배들에게 혼나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런 과정이 정말 소중했다.
40대, 50대가 되면 회사에서는 지시를 내리는 위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서 남이 서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린다. 또 남들이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는 독불장군이 되어간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 겸손해진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명함 없는 자연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둘째, 일의 맺고 끊음이 확실해진다.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고 휴일이어도 휴일이 아니라는 회사원들이 많다. 머릿속에 늘 프로젝트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클락인, 출근 도장 찍기와 클락아웃, 퇴근 도장 찍기였다. 클락인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클락아웃을 하면서 일 생각을 잊는다. 회사에 다녔을 때처럼 일을 집으로 싸들고 오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일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육체 노동을 통해 일하고 돈을 벌면서는 일 생각을 멈출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셋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손가락을 베면 늘 물을 만져야 하는 스타벅스에서 일하기 어렵고 발톱을 너무 짧게 잘라 걷기 불편한 날은 트레이더조에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 몸의 작은 불편함이 일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게 되니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팬데믹 상황이 해제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한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아파서 갑자기 출근을 못하면 열흘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채워야 한다. 매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가 내 몫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타인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다. 1년 동안 600회 넘게 리프트 운전을 했고 1만 잔이 넘는 음료를 만들었다.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날아다녔던 뽀얀 손은 상품을 진열하고 커피를 내리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두툼하고 거칠어졌다. 1년 전과 달라진 손 모양은 나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 되었다. 그 어떤 타이틀도 없이 자연인 로이스로 산 알찬 1년을 격려하는 그런 훈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의 징표.